안녕하세요. 복판 인터뷰입니다. 저희 복연연구소에서 신앙을 공적으로 잘 실현하고 계신 분들, 나름의 솔루션을 개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복팟의 옷장이고요. 저는 옷장의 자칭 절친 예엘입니다. 네, 자기 자친 절친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N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일단 기본 소개를 그동안 나와 있던 여러 매체의 것들을 제가 한꺼번에 핵심만 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님은요, 공유 공간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2014년에 단돈 1,000만 원을 들고 창업을 하셨어요. 사무실 빈 공간을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4년 초기에 200개 공간 그리고 1,000명의 연결자가 있었는데 8년이 지난 오늘 적어도 2만 개의 공간에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당장 따져봐도 8년 만에 100배. 100배! 100배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은 안 오는데 200억대 매출. 매출? 매출? 이걸 뭐라고 해요? 거래. 200억의 거래. 네, 거래. 네. 저시간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N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님이세요. 이분은요, 대학 시절에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청와람에 계셨고, 그 다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는 갑자기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저는 의문지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거의 선교사 같이 살았던 분인데 갑자기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주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창업하고 거의 이제 10년이 됐던 배경은 사실은 이렇게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고 이제 헨리 조지 선생님의 책 그리고 이제 대천덕 신부님의 온전한 복음 이제 이런 거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다. 이제 뒤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N스페이스를 창업하게 됐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딱 공간이 필요한 게 이렇게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이렇게 필요한데 짧게 빌려주는 게 관리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있지만 공급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산업을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프로테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공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느끼면 그거를 해결해보자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저희 사업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단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말로는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창업했어요가 되는데 네. 저는 이거는 영역이 너무 뛴 거라서 뭐 권투하다가 UFC가 수준도 아니고 권투하다가 발레하는 느낌? 이 중간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참 제가 그렇게 창업을 했던 시즌이 비영리 단체랑 영리 단체 사이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비즈니스로도 좀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소셜 벤처가 막 시작되던 그냥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돈을 벌어서 좀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공익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제가 창업했던 시기에 아주 우후죽순 많이 생겼고요. 그 당시 이제 다양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막 태동기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비영리 파트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비즈니스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창업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어야지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절대 각오하고 창업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N스페이스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 클라우드. 그럼 N스페이스가 하는 게 또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뭐가 또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아까 N스페이스가 뭐예요? N스페이스는 사실 제가 N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작은 프로젝트 공간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인들이랑 같이. 그 공간을 정말 잘 공유하는 방법을 그때 제가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공간으로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우리 사회의 N개로 연결하자. 이래서 이런 공간을 N개로 만들어가자 해서 N스페이스라는 스페이스 뭐 한데? 네, 그래서 했고
보면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넘버스 오브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자라는 의미도 있어서 회사 이름을 거창하게 적고요. 그 회사의 이제 첫 번째 프로덕트를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간이 비는 분들은 그거를 공유해줘서 돈을 좀 벌 수 있고, 단순하게 보면, 그다음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막 계약서 안 써도 되고 그냥 예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 시스템부터 그냥 출발을 한 게 저희의 대표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유사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좀 초기 기업이어서 이제 열심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확장해야 되는 게 사실 올해 목표이기도 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표 지점은 어딘가요?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파이널 타임즈에서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입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한테 유용해야 된다, 서비스는. 그렇지.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팀이 그런 걸 고민할 수 있게 가고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잘할 수 있겠구나,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 한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우버 같은 서비스는 흥했지만 그 부가 소상공인 드라이버에게 배분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중개수수료 모델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공간의 공급자분들과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뭐 여러 입장들이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저희 팀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기술은 기술 자체가 옳고 그름은 아니고, 그 기술을 어떻게 쓰고 어느 방향으로 쓸 거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플랫폼에 입점된 그 호스트들이나 노동자분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모여진 이익을 어떻게 재투자할 거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적정한 수수료 정책을 10년간 유지를 했고, 저희를 이제 따라오는 경쟁사들도 좀 생겼는데, 저희 플랫폼 업체들끼리도 경쟁을 하면서 저희 플랫폼에 모여있는 많은 이제 공간 운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혜택을 돌려줘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저는 시장 경제에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저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저희도 뭔가 에어비앤비처럼 거대한 플랫폼이 되면은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나름 에어비앤비대로 자기네가 거둔 이득을 어떻게든 다시 또 지역사회에 돌리려고 재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건강한 경영진을 만들어가는 게 플랫폼 독점 구조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치우치거나 한쪽에 계속 손해만 가중이 된다 이러면 사회가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플랫폼이나 혹은 포탈이나 이런 IT 회사들의 리더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각 산업군을 IT로 서비스를 좋게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일자리 채용도 많이 하고 기술 인력들로 가지고 많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언급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사회에서 그런 연약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질타가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사실은 오히려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이 나와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경영을 해서 그런 이제 치우치는 문제가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제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플랫폼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는 이제 리더들을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좋은 선례가 좀 나오면 좋겠죠.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정 대표님의 신앙 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주제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분명히 미션을 가지고 직접적인 기독교 선교 내지는 기독교 가치를 직접 구현하려고 하는 쪽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맞아요. 아무리 시대가 뭐 클라우드가 올라오네, 뭐 부동산이 올라오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뛰어넘는 것은 글쎄 전공이 경영인가요? 아니요, 전공은 언론 쪽. 경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려면 모를 부분인데, 네, 맞아요. 그 점핑을 뭐 때문에 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핑하자, 비즈니스로 넘어가자 이렇게 막 작정하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사교육업종 대상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뭐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오직 대기업, 안정한 공무원 이런 것만 추구할까?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세상은 더 다양해질 건데, 이런 걸 되게 안타까워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봤던 자료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창의적인 도시들, 창의적인 인재들을 쏟아내는 도시들은 스타트업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이 스타트업들이랑 작은 회사들을 받쳐주는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공간 인프라가 있다는 제가 자료를 보게 돼요. 그리고 너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그런 인프라가 있나를 좀 조사를 쫙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다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는지 2013년, 14년부터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해동기에 우리도 그럼 한번 민간에서 예제로 샘플로 만들어보자, 기회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파트너들을 찾다가 이제 어떤 파트너를 만나서 프로젝트 공간을 한번 만들어볼 경험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사업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출발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물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돼야 되지만 결국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유 공간들을 하나를 만들어보고 또 서울시를 설득해서 청년 공간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누적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꼭 제가 언제 뭐 사업가로 끝난다, 기업가로 끝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비영리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어떤 도시 혁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이나 커리어는 변경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시즌마다 필요한 툴을 갖다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업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ENTJ라고 그러시는데 네, 맞아요. ENTJ에게 우울은 뭡니까? ENTJ도 사람이기 때문에 ENTJ도 일을 좋아하고 일 벌리는 거 좋아해서 텐션이 웬만하면 이제 지치지 않는데 돈보다 사람.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이렇게 좀 안 좋게 헤어질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뒤통수 맞는 일도 있었고 제가 또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저를 또 좀 힘들게 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막 전형적인 ENTJ 같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좀 사람을 할줄 아는 어. 그런 시간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배워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보이네요. 아니 저 사람입니다. 장군으로 보였는데 사람이시네. 저 장군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네, 타이거.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배워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저는 글로 못 배우고 사람의 언어로 배웠어야 되는데 상황으로 배웠어서 좀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공적 실현이라는 게 전 관심사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직접적인 기독교 캠페인을 하지 않고 네. 부동산 문제를 매개로 해서 솔루션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겠다. 네. 이게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선교냐? 할 수도 있고 네네. 너 뭔데 이걸 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설명해요? 교회에서는 간증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데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업이냐 선교냐 이렇게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뭐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딱 내 옆에 있는 사람 10명에서 1000명에서 10,000명에서 100만 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험이 쌓이면서 오는 인사이트를 나누는 정도로 저는 간증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거면 되는 게 목표지 내가 선교할 거야, 내가 전도할 거야 이걸 이렇게 막 작정하고 하진 않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거를? 왜냐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는 굉장히 단선적인 편인데 그렇잖아요. 깃발 들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길을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교회 헌금을 내든지 이거보다 이 몇 가지 안 되는 연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 하는 거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거는 저한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 한동대를 다녔잖아요. 한동대에서 또 저는 굉장히 유별난 친구였어요. 막 진짜 막 성경 활동, 막 부흥 활동, 막 이런 거 열심히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총학생회까지 나갑니다. 3번이나 3년이나 도전을 했는데 3년이나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3번째 떨어지는 해가 되니까 졸업학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분에 가득 차서 기도를 합니다. 왜 나를 쓰시지 않냐? 하겠다는데. 나의 공적 리더십을 세우시지 않냐? 근데 우연히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핸드폰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20 몇 살인데 2,000명 가까운 친구들이 등록돼 있었어요. 그만큼 인싸였죠. 크리스찬 인싸.
카톡 친구만 2,000명. 그쵸.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근데 그 2,000명 중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 중에 거의 다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저와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익숙한 세계가 아닌 분들이 단 한 명도 제 친구로 등록이 안 되는 거 보면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3년 만에 깨달았어요. 나는 잘못해왔다. 내가 단 한 명의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분들, 나와 다른 사람을, 이 타자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던 적이 없었구나를 저는 오히려 좀 깨달으면서 제 그때 그 졸업할 때 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크리스천 아닌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 리얼 월드로 저를 초대해달라고. 이제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좌절함으로써? 좌절하고 대중의 엄청난 버림을 그러니까 받으면서 공제 집단의 버림을 받음으로써 아닌 것 같아요. 이진 집단을 향해서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기준이 달라지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내가 품어야 될 공공성과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공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러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게. 내가 나랑 다른 신앙이나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되게 갇힌 크리스찬에서 열린 크리스찬으로 넘어가게 된 괜히 박수 치고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리 복합 인터뷰는 신앙을 공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 그 실현의 방법은 솔루션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오신 우리 정 대표님, 이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공적 실현자를 저희는 이중 스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 스파이, 정 대표님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저도 이중 스파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중 스파이 맞습니다. 제대로 불렀군요, 네. 우리가. 그러면 네. 이해를 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이중 스파이로서의 짜릿함. 뭘까요? 어떤 순간에 그걸 듣고 끝낼 겁니다. 짜릿함이시는지.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관점이라면 예수님도 이중 스파이셨다. 하나님과 인간 세계에서 그러네. 경계에 계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넓게 바라보시기도 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감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결을 같이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중 스파이 짜릿한 점은 어쨌든 크리스찬으로서의 세계와 아이덴티티라는 언어와 그 세계가 있잖아요. 이걸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아직 잘 모르지만 공적이고 사회적인 거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세계의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걸 지향할 때를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이거 교회와 성경에서 배웠던 가치인데 사회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저걸 지향하고 있구나. 언어는 다르지만 이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둘이 만들어가는 행동 체계는 비슷해요. 그래.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정치나 사회 기업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이 두 세계를 같이 볼 수 있다는 두 세계의 언어를 쓸 수 있다는 이게 마치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짜릿함이 있습니다. 웬일이야, 네. 웬일이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 복연 연구소가 지향하는 게 이중언어 구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여기는 무장간첩을 파송하는 데가 아니고 이중언어를 써서 이중 스파이를 만드는 곳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모시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정 대표님 이미 자기가 알아서 이중 스파이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진짜요? 딱 원하는.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그 이중 언어를 잘 쓰는 걸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만큼 조금 더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바라긴 복연 100회 때쯤에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복합 100회 예약됐습니다. 네, 100회째 때. 우리 복합 인터뷰 이중 스파이를 바로 발견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또 신앙의 공적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이중 스파이를 찾아서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팟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이제 시작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동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아직 집값 문제부터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다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창의적인 분들이 머물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막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년의 가치가 꿈틀거리는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고 오늘 이 인터뷰를 또 제가 소중하게 기록해서 앞으로 더 복연 인터뷰 댓글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